1장 힐링 체험의 초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힐링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봉녀 할머니 79세.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35년간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지 4년째였습니다. 남편은 2015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혼자 사시면서도 꼼꼼하고 자존심 강한 성격으로 누구에게 신세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죠. 2023년 11월 어느 날 며느리 차사랑 씨가 찾아왔습니다. 45세인 차사랑 씨는 SNS에서 사랑맘이라는 닉네임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였어요. 어머니, 가평에 정말 좋은 힐링 요양원이 있어요. 제가 협찬받은 곳인데 한 달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해주신대요. 이봉녀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난 여기서 살 건데 굳이 가평까지. 하지만 아들 오민석 씨가 가세했죠. 48세인 오민석 씨는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지연이도 간호사 일로 바빠서 자주 못 와드리잖아요. 한 달만 푹 쉬다 오세요. 그때였습니다. 차사랑 씨가 체험 동의서를 꺼냈어요. 용지 앞면에는 힐링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이봉녀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열심히 읽으셨지만 그 서류 맨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기 입소 전환 시 기존 위임 권한 유지. 하지만 이봉녀 할머니는 그 작은 글씨를 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도장이 아니라 인감 도장을요. 어머니, 공과금 자동이체 때문에 인감 도장이 필요해요. 제가 좀 빌려가도 될까요? 오민석 씨의 말에 이봉녀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인감 도장을 건네주셨어요. 바로 그때 현관 우편함에 등기 우편 한 통이 꽂혔습니다. 그런데 오민석 씨가 재빠르게 그 편지를 챙기더니 제가 처리할게요라고 말했죠. 이봉녀 할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이 모든 게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라는 걸요. 2장 문이 잠겼다. 2024년 1월 가평의 힐링 요양원. 이봉녀 할머니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맛있는 식사. 하지만 체험 3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답이 없었죠. 그러다가 오후 3시경 요양원 원장이 이봉녀 할머니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봉녀 어르신 가족분들께서 장기 입소 전환 서류를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법정대리 위임이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시네요. 이봉녀 할머니는 귀를 의심하셨어요. 뭐라고요? 전 체험만 하기로 했는데. 가족분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보시겠어요? 원장이 내민 서류에는 분명히 이봉녀 할머니의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그 서류에는 장기 입소 동의뿐만 아니라 재산관리 위임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이봉녀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처음에 서명했던 체험 동의서의 작은 글씨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요. 휴대폰도 며느리가 영상 촬영용이라며 가져간 상태였어요. 문은 잠기지 않았지만 이봉네 할머니는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셨다고 합니다. 밤늦게 잠들지 못하시다가 주방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35년간 급식을 만들어 온 습관 때문이었죠. 그때 야간 배식을 돕는 직원을 보고 이봉녀 할머니는 생각하셨어요. 나도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이때의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장 탈출과 첫 역공.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봉녀 할머니는 매일 밤 주방 일을 도우시면서 요양원의 구조를 파악하셨어요. 납품업체 기사들이 언제 어느 문으로 드나드는지, 직원들이 언제 교대를 하는지까지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2024년 2월 첫째 주 식자재 납품 기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셨어요. 남말순 기사님에게 연락해달라는 메모와 함께요. 남말순 씨 62세. 동네에서 콜택시를 운영하시면서 이봉녀 할머니의 병원 왕복을 5년째 도와드린 분이었어요. 쪽지를 받은 말순 씨는 즉시 달려오셨죠. 봉녀 씨,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봉녀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말순 씨는 즉시 법률구조공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박도윤 씨, 27세 인턴이었어요. 할머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인감 분실 신고. 둘째, 모든 금융거래 임시정지 신청. 셋째, 위임 철회 내용 증명 발송. 박도윤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설명에 이봉녀 할머니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셨어요. 그날 오후 세 가지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봉녀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신 것은 밤 9시경이었어요. 현관 우편함을 확인하시는데 깜짝 놀라실 일이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예고 통지서가 들어있었거든요. 만약 하루만 늦었다면 아들이 이미 모든 절차를 준비해놨던 거예요. 한 끗 차이로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장, 점포 앞에 확성기. 2024년 3월, 이봉녀 할머니는 결심하셨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아들 오민석 씨의 프랜차이즈 점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신 거예요. 체험이라고 속여서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둬두고 인감으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다. 손목엔 남편의 유품인 은팔찌를 차고 계셨어요. 팔찌 안쪽에는 정직은 나의 자부심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품속에는 35년간 써온 레시피 노트가 있었어요. 그 노트에는 영수증을 붙이는 습관이 있으셔서 택시 영수증과 등기우편 수령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시위 첫날, 지나가던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차사랑 씨가 진행하던 라이브 커머스 채팅창에 그 영상 링크가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사랑맘님, 이거 어머님 아니세요? 힐링 요양원 협찬 받으신 거 맞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힐링 상품 파시는 건가요? 실시간 시청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후원사들이 하나둘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차사랑 씨의 인플루언서 경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5장. 법은 냉정하다, 그래서 든든하다. 2024년 5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딸 오지연 씨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했거든요. 51세인 지연 씨는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 상황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어머니의 1인 시위를 뉴스로 보고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혼자 감내하려 하셨어요? 지자체 조사가 들어갔고 힐링 요양원은 부적절한 입소 전환 안내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위임 무효 소송이었어요. 박도윤 씨가 정리한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게 핵심이에요. 체험이라고 속여서 장기 입소 동의를 받았고 위임 권한도 숨겨놓았으니까요. 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이었어요. 변호사들도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한편 차사랑 씨는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를 준비했지만 변호사들이 만류했어요. 사실 적시에 공익성까지 있어서 오히려 역풍 맞기 쉽다는 이유였죠. 6장. 뒤집힌 카드. 2024년 8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민석 씨의 다중대출 내역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프랜차이즈 점포 3곳을 운영하면서 벌인 개인 보증 대출이 8억 원이 넘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채까지 끼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차사랑 씨가 급히 개인 재산 분리를 시도했어요. 저는 남편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과거 차사랑 씨의 라이브 커머스 영상들을 조사해보니 협찬이 아닌 상품도 마치 협찬인 것처럼 허위 리뷰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후원사 중 한 곳의 내부 직원이 실제로는 돈 받고 판 건데 무료 체험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증거 자료를 제보한 거예요. 이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차사랑 씨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에서 광고주들이 일제히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오민석 씨의 점포들도 가압류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7장. 무릎과 조건부 유언. 2024년 11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민석 씨는 점포 3곳을 모두 정리해야 했고 위약금만 2억 원이 넘었어요.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개인 보증으로 빌린 돈은 갚을 길이 없었죠.
그는 결국 어머니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복녀 할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용서는 공짜가 아니야. 내가 무너뜨린 건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양심이었어. 그날 이복녀 할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현금과 부동산을 모두 신탁으로 전환하고 딸 지연 씨와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아들은 상속에서 제외하되 단 하나의 조건부 조항을 넣으셨어요. 5년간 성실한 돌봄과 사회봉사를 이행할 경우 일부 유증 회복. 한편 차사랑 씨는 방송 정지 처분과 과태료, 그리고 피해 업체들로부터의 민사소송에 시달렸어요. 결국 공개 사과문을 내고 사과 영상까지 올려야 했죠. 8장. 회복의 식탁. 2025년 3월의 어느 봄날, 이복녀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무료 반찬 나눔을 시작하셨어요. 35년간 써온 레시피 노트가 이제 증거가 아닌 치유의 도구가 된 거죠. 복녀 씨, 이 나물무침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 할머니 레시피인데 비법이 있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복녀 할머니는 다시 웃으실 수 있게 됐고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분이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체험 동의서를 쓰던 날 현관에 꽂혀있던 등기우편을 아들이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의 정체가 뒤늦게 드러났어요. 그건 다름 아닌 차사랑 씨가 보낸 장기입소 전환 안내문이었어요. 즉, 이복녀 할머니가 체험 동의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장기입소 계획이 짜여 있었던 거죠.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현재 이복녀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들 오민석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께 안부를 여쭙는다고 해요. 5년 조건부 유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요. 차사랑 씨는 SNS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복녀 할머니는 오늘도 은팔찌를 차고 계세요. 봄나물로 비빔밥을 만들면서 팔찌의 정직은 나의 자부심이라는 각인을 손끝으로 쓸어내리신다고 해요. 여러분, 힐링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가족에게 배신당할 뻔했던 79세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글씨의 조항, 인감도장의 무서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한 할머니의 용기가 모든 걸 뒤바꿔 놓았죠.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힐링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도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조항을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복녀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